내일 떠나요, 엄마. 당신의 해변집을 팔았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봤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집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내 인생을 무너뜨린 배신의 시작점이었다는 걸. 그 집은 부산 근처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와 함께 산 곳 나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버지의 유언으로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넘겨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어머니는 이미 다른 남자와 엮여 있었다. 그 남자, 김 변호사, 서울의 유명 로펌 파트너로 어머니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그들은 은밀히 만나고 아버지의 유산을 노렸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즉시 그 집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놓았다. 내 아버지가 원한 거야? 내가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말하며 나를 속였다. 나는 20살, 대학생이었고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됐다. 어머니가 김 변호사와 재혼할 계획이었고 그 집을 팔아 서울의 새 아파트를 사려 한다는 걸, 내 유산, 내 추억이 사라지는 걸 지켜봐야 했다. 넌 이해할 나이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어머니의 그 말은 내 가슴에 칼을 꽂았다. 행복. 그건 배신의 변명일 뿐이었다. 나는 그 후로 침묵했다. 서울로 돌아와 직장을 구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매일 밤 그 집의 바다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어머니는 김 변호사와 결혼했고 그들은 화려한 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초대받지 않았다. 결혼식 날 어머니의 메시지, 오지 마어 내가 불편할 텐데, 그 문자가 내 안에서 무언가를 깨뜨렸다. 불편.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됐다는 건가? 그날부터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복수는 즉흥적이지 않다. 그것은 기다림의 예술이다. 먼저 나는 관찰했다. 어머니의 새 삶을 멀리서 지켜봤다. 김 변호사는 성공한 남자였다. 로펌에서 대기업 사건을 맡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다. 하지만 그의 약점도 있었다. 그는 야심이 컸다. 정치에 발을 들이려 했고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다. 어머니는 그를 위해 이미지를 관리했다. 완벽한 부부, 자선활동, 미디어 노출. 나는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팔로우했다. 익명 계정으로. 그들의 사진 속 웃음이 내게는 가짜로 보였다. 내 직장은 평범했다.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급여는 안정적이었지만 그게 다였다. 낮에는 코드를 짜고 밤에는 계획을 세웠다. 왜 복수를 해야 할까? 처음엔 스스로 물었다. 어머니는 그냥 행복을 추구한 거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나를 버렸다. 그 집은 내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팔린 돈으로 그녀는 새 삶을 샀다. 나는 빈손이었다. 자기 설득은 힘들었다. 매일 거울을 보며 물었다. 너는 왜 살아? 죽고 싶을 때도 있었다. 우울증 약을 먹었고 상담을 받았다. 과거를 놓아라, 이 상담사가 말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다. 놓는 건 포기하는 거였다. 나는 살아남기로 했다. 복수를 위해. 그것이 내 유일한 동기였다. 첫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김 변호사의 로펌을 조사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지인 통해. 그는 과거의 뇌물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있었다. 증거는 없었지만
나는 파고들었다. 어머니의 과거도. 그녀는 아버지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다. 그 아이는 입양됐다. 비밀스러운 가족사. 나는 그걸 이용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2년, 나는 인내했다. 어머니가 가끔 연락했다. 잘 지내? 형식적인 메시지. 나는 답했다. 네, 그게 다였다. 속으로는 끓었다. 그녀의 행복이 내 고통의 원천이었다. 복수는 시작됐다. 나는 김 변호사의 약점을 찾기 위해 그의 전 동료를 만났다. 익명으로. 그는 야심가야. 하지만 깨끗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나는 미소 지었다. 내 심리는 변했다. 처음엔 분노였다. 이제는 차가운 계산. 사람을 믿지 않게 됐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너 왜 이렇게 변했어? 그들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복수는 고독한 길이다. 나는 그 길을 선택했다. 김 변호사의 로펌은 강남에 있었다. 유리 빌딩, 화려한 로비. 나는 그곳을 방문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일정을 추적했다. 출퇴근 시간, 만나는 사람들. 앱으로 위치를 확인했다. 불법은 아니었다. 공공정보였다. 하지만 내 의도는 달랐다. 어머니는 이제 김 여사로 불렸다. 자선 모임에 참석하고 인터뷰를 했다. 가족이 제 원동력입니다. 그녀의 말은 위선적이었다. 나를 버린 사람이 가족을 말하다니? 나는 그 인터뷰를 녹화했다. 반복해서 봤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긴 죄책감을 찾으려. 내 삶은 루틴이었다. 아침에 출근, 저녁에 계획. 주말엔 도서관에서 법률 책을 읽었다. 복수는 법안에 있어야 했다.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 김 변호사의 뇌물 소문을 파헤쳤다. 과거 클라이언트가 증언할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찾았다. 온라인 포럼에서. 그는 돈을 받았어. 하지만 증거가 없지. 익명 게시물. 나는 연락했다. 도와줄게.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신뢰를 쌓았다. 몇 달 걸렸다. 그는 결국 털어놨다. 증거 파일이 있어? 하지만 위험해. 나는 그 파일을 받았다. 이메일로. 뇌물수수 증거. 김 변호사가 대기업에서 돈을 받고 사건을 조작했다. 나는 복사했다. 안전한 곳에 저장.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내 심리는 갈수록 어두워졌다. 꿈에서 어머니를 봤다. 그녀가 웃으며 말한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깨어나면 땀이 흘렀다. 약을 늘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임시로 참아 스스로 말했다. 복수가 끝나면 자유로워질 거라 믿었다. 어머니와 만났다. 우연처럼. 카페에서. 오랜만이네.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가짜로. 네, 잘 지내세요. 대화는 평범했다. 하지만 나는 관찰했다. 그녀의 손목시계, 새로 산 가방. 내 유산으로 산 거였다. 분노가 솟았지만 억눌렀다. 김 변호사의 정치 야망이 커졌다. 시장 후보로 나설 준비. 나는 그걸 이용했다. 그의 캠페인 팀에 접근. 발런티어로. 익명으로. 아니, 가짜 신분으로. 이력서를 보냈다. 받아들여졌다.
이제 내부에 들어갔다. 캠페인 사무실은 바빴다. 나는 서류 정리했다. 하지만 눈은 열어뒀다. 그의 비리를 더 찾았다. 재정 보고서에 이상한 점, 후원금이 불투명했다. 나는 사진 찍었다. 은밀히. 내 인성은 변했다. 사람을 도구로 봤다. 동료 발런티어를 이용했다. 정보를 빼냈다. 김 후보님은 어떤 분이세요? 물었다. 그들은 칭찬했다. 하지만 나는 약점을 캐냈다. 어머니가 사무실에 왔다. 여보, 점심 먹어요. 그녀의 목소리. 나는 피했다. 그녀가 날 보지 못하게. 하지만 가까이서 봤다. 그녀의 행복한 얼굴. 그것이 내 연료였다. 복수의 가격. 나는 잠을 잃었다. 식욕도. 체중이 줄었다. 너 괜찮아? 회사 동료가 물었다. 네, 거짓말. 하지만 계속했다. 후퇴는 없었다. 파일을 분석했다. 뇌물 증거. 나는 익명으로 기자에게 보낼 준비. 하지만 아직 더 기다렸다. 그의 야망이 절정에 이를 때 내 생각은 뒤틀렸다. 임시로 차마우가 그들을 파괴해 우로 변했다. 임랭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니었다. 그것이 나를 구했다. 캠페인이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연설했다. 정의로운 서울을 위해 청중이 박수쳤다. 나는 뒤에서 지켜봤다. 그의 말은 공허했다. 나는 그의 비리를 알았다. 어머니는 그의 지지자였다. 미디어에 나와 남편을 믿어요, 말했다. 나는 그 영상을 봤다. 그녀의 눈에 죄책감이 스쳤다. 아니, 착각일까? 나는 그녀를 테스트했다. 익명 메시지 보냈다. 과거를 잊지 마세요. 그녀의 옛 아이에 대해. 그녀는 동요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불안해 보였다. 누가 그런 메시지 보냈어? 김 변호사에게 물었다. 나는 들었다. 은밀히. 내 계획은 세밀해졌다. 뇌물 파일을 기자에게 보냈다. 하지만 타이밍. 선거 직전. 대신 소문을 퍼뜨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후보의 비리 이 증거 없이 하지만 불씨가 됐다. 김 변호사는 대응했다. 악의적인 루머, 기자회견. 하지만 스트레스가 보였다. 나는 그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그의 전 애인. 그녀를 찾았다. 그가 날 버렸어. 이 그녀의 증언. 녹음했다. 내 심리는 갈등했다. 이게 옳아. 밤에 물었다. 어머니를 파괴하는 건 나 자신도 파괴하는 거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버렸어. 자기 합리화. 어머니와 통화했다. 요즘 어때? 그녀가 물었다. 바빠요. 나는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곧 알게 될 거야에 생각했다. 캠페인 중 사건. 후원금 스캔들. 내가 유출한 거 기자들이 달라붙었다. 김 변호사는 변명했다. 오해야. 하지만 지지율 떨어졌다. 어머니는 피곤해 보였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도와줄게 유 말했다. 가짜로. 그녀는 안도했다. 고마워. 하지만 나는 그녀의 약점을 이용했다. 그녀의 비밀을 더 캐냈다. 복수의 가격. 나는 감정을 잃었다. 사랑. 신뢰. 사라졌다. 나는 괴물이 됐다.
하지만 만족했다. 조금. 소문이 커졌다. 김 변호사의 과거가 드러났다. 나는 뒤에서 조종했다. 기자에게 팁. 내 생각, 임랭은 약함이야. 행동이 힘이다. 변형된 나. 선거가 가까워졌다. 김 변호사는 초조했다. 나는 사무실에서 그의 문서를 봤다. 불법 후원 목록. 복사했다. 어머니는 병원에 갔다. 스트레스 때문. 나는 방문했다. 엄마, 괜찮아요? 물었다. 그녀는 울었다. 내 아버지가 그리워. 거짓말. 나는 알았다. 나는 뇌물 파일을 공개했다. 익명 사이트에. 스캔들 폭발. 미디어 난리. 김 변호사는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 로펌에서 해고됐다. 정치 꿈끝.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의 말, 나는 위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내 심리, 죄책감. 너무 갔어. 하지만 그들은 자업자득 설득. 그들의 결혼이 흔들렸다. 싸움 소리. 나는 들었다. 지인 통해. 복수 계속. 어머니의 비밀 공개. 예다이, 그녀는 무너졌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만족. 불안. 김 변호사는 재판받았다. 유죄. 감옥. 어머니는 혼자 됐다. 집 팔아 빚 갚음. 해변집. 이미 팔린 지 오래? 나는 그녀를 만났다. 왜?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 안 함. 당신이 먼저. 내 인성 이름. 친구 없음. 고독. 하지만 자유. 아니. 악몽. 복수 끝. 아니. 그녀의 고통이 내 거울. 어머니는 떠났다. 어디로? 모름. 나는 해변에 갔다. 옛집 터 닫아봤다. 복수가 날 구했나? 아니, 파괴했다. 이게 정의인가?